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 이어 총무원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설조 스님과 각각 면담했습니다. 정부와 조계종은 종교 내부의 문제는 종단 내부에서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조계종의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정부의 일방적 자연공원법 개정 추진 등 불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교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계종과 정부의 소통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불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위해 기획된 조계종의 학인 연불 시연 대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년 만에 열리는 연불 대회를 앞두고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불교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가볼 만한 사찰을 찾아가 보는 순서. 오늘은 첫 번째로 원주 치악산 구룡사를 찾아가 봅니다. 불자열전 시간에는 동국대 총장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장 등을 역임한 송석구 삼성 꿈장학재단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비위 의혹을 둘러싼 종단 분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이 설정 스님에 이어 총무원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설조 스님과 각각 면담했습니다. 정부와 조계종은 종교 내부의 문제는 종단 내부에서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종단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갈등에 대해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종교계 내부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청와대에도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종교 총무원으로 대표는 저로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정 스님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으로 임명된 이용선 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설정 스님은 종단이 안고 있는 갈등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한쪽 편만 들어 속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정부의 사례처럼 종교 길들이기는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충분히 자정도 해나가고 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으니까 그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잘 정돈해 나가고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용선 수석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종단 문제에 개입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선 대통령의 뜻도 똑같습니다. 불교는 불교 내부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정리되는 문제라고 저희 정부는 일체 거기에 편향되거나 아니 개입 자체를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설정 스님과 30분 가까이 면담을 마친 이 수석은 곧바로 총무원장의 비위 의혹을 문제 삼아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불국사 전주지 설조 스님의 단식장을 찾았습니다. 이 수석은 31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설조 스님에게도 정교 분리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단식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스님께서 30일 이상 이 폭염에 단식을 한다는 것은 이게 초인적인 일이거든요. 대통령께서 요청하신 대로 좀 단식을 그만두시고 병원에 들어가서 회복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 설조 스님은 지금의 교단은 극히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자신의 건강보단 종단의 변화를 위해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변화를 위해서 이 삶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뜻은 아주 고마우시나 제가 따르지 못해서 죄송스럽다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종교 내부의 문제는 스스로 풀어야 한다고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전했지만 종단 내부 갈등의 골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의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정부의 일방적 자연공원법 개정 추진 등 불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교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계종과 정부의 소통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개원한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포교당인 전주 수연사 2층 대강당. 가마솥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교구본사 스님들과 종단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7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스님들께서도 공사 다망하시지만 이렇게 오늘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아마 이 공덕으로 저희 전북 불교가 보다 안정되고 발전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권자주수호혁신위원회의 활동 보고와 MBC PD수첩 방송 파문에 대한 교구본사 차원의 후속 대처 방안, 설조 스님 단식에 따른 향후 대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 전창훈 차장은 교권자주수호혁신위원회 활동 보고를 통해 각 소위원회의 진행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종단 혁신 방안을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어제 전체 회의에 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종단 혁신안을 제안을 하셨고 의결을 하셨습니다. 이 어제 의결된 종단 혁신안에 대해서는 총무원장 스님께 제안을 하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불교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최근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해 이해 당사자 간 협의 절차를 무시한 소통 부재의 상징이라며 정부의 진중한 고민과 응답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들은 문재인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불교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낸다. 하루속히 정부 각 부처의 정책 혼선에 대해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바란다.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또 별도 안건으로 상정된 제주 예멘 난민 돕기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예멘 난민 돕기 제주불교대책위원회 위원장 소임을 맡고 있는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은 불교계가 먼저 열악한 환경에 처한 예멘 난민 돕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께서 조금 이걸 단순한 제주도 지역사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문제로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종단 사회부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종단에서도 뭐 대사회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좀 같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58자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오는 9월 28일 제10교구본사인 팔공산 은혜사에서 개최됩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2018 기능 종목 국가무형문화재 합동공개행사 무형공감을 8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종로구 동덕아트갤러리에서 개최합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이 지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가무형문화재 간닐 강순자 보유자, 조각장 곽홍찬 보유자, 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임석환 보유자와 전승자 7명이 참여해 작품 20여 점을 선보입니다. 말총 팔찌 만들기, 불화초 뜨기 등 체험 행사와 문화캐스터 서주희 씨가 진행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대담도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을 참조하면 됩니다. 연불의 생활화와 대중화를 위해 기획된 조계종의 학인 연불시연대회가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연불대회를 앞두고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불교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불교계를 뜨겁게 달궜던 조계종 학인 연불시연대회. 랩과 무용 등 여러 예술 장르와 불교의 전이식인 연불이 어우러진 신선한 무대들이 펼쳐져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조계종이 4년 만에 학인 연불시연대회를 다시 열기로 한 가운데 오는 9월 19일 2회 대회를 앞두고 전국의 학인 스님들이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 모였습니다. 그 해에
AFP통신이 뽑은 세계 10대 뉴스에 올라갔습니다.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업과 또 이 연불시연대를 병행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지만 여러분 학인 시절에 아주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할 수도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학인 스님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의에 넘치는 모습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지자 기다렸다는 듯 질문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악기에 대한 질문부터 무대 크기에 대한 질문까지 질문의 범위도 다양합니다. 공연예술 전문가이자 2015년 조계종 학인 외국어 스피치 대회에서 단체부 대상을 수상했던 혜정 스님은 대회에 나설 후배 스님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법이라는 그런 큰 목적 아래서 그 연불과 연불 시연을 그 매체로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스스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또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신선하고 좋은 그런 시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교음악의 대가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도 연단에 올라 전통 불교음악에 대한 특강을 통해 대회를 준비하는 스님들을 격려했습니다. 단 한 가지, 이게 다른 음악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소리로 표현하는 거거든. 이제 여기에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뭐 랩으로 하든, 뭐 춤을 추고 재즈로 하든 뭐로 하든 간에 불교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불하는 이가 누구인고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전통 연불 개인부와 단체부, 창작 연불 개인부와 단체부까지 모두 4개 분야에서 228명의 학인 스님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4년 만에 다시 열리는 학인 연불 시연대회. 연불의 대중화와 학인 스님들의 포교 역량 강화를 통해 한국 불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여름 휴가철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산사에서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새롭고 의미 있는 휴가를 보내는 이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 치악산 구룡사는 자연을 오롯이 느끼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템플 스테이 사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가 치악산 구룡사를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자리한 치악산은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강원 영서 지역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그 품이 깊고 넓기로 이름 높습니다. 치악산에 자리한 구룡사 또한 많은 고승들의 자취가 서린 유서 깊은 사찰로 14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천년 고찰입니다. 특히 치악산에서 흘러내리는 구룡사 앞 계곡 산책길과 소나무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음과 몸이 맑아지고 청량함이 가득합니다. 구룡사 템플스테이는 무엇보다 치악산 품에서 지내며 산사에서 느낄 수 있는 평온함과 자연이 주는 맑은 기운을 만끽할 수 있어 무더위에 지친 스스로를 치유하기에 더할 수 없이 좋은 기회가 됩니다. 저는 원래 바닷가에 사는데 우선 이 산이 너무 예쁘고 오늘 아침에도 저 산을 이렇게 산책하고 왔는데 그 길도 너무 좋고 그 치악산의 매력을 이렇게 바로 느낄 수 있는 곳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구룡사는 올여름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초점을 맞춰 템플스테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가자들이 사찰과 불교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가벼운 치악산 등산과 산책길 걷기 명상, 느리게 쉬어가는 휴식의 기회를 많이 제공할 방침입니다. 피서지에 가서 복잡하고 번잡한 사람들 속에서 다시 또 열기를 받는 것보다는 구룡사 이 조용한 산사에서 밤에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또 달을 보고 물소리를 듣고 이렇게 편안하게 쉬게 되면은 도시에서 있었던 그 뜨거운 열기가 아래로 가라앉고 머릿속에 있었던 복잡한 생각과 망상들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시작해 늦게까지 이어지는 올여름 폭염과 무더위를 이겨내는 원동력이 될 여름 휴가. 어느덧 또 다른 일상이 되어버린 휴가 대신 산사에서의 템플스테이는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참다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초기 불교 전문가인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서울 봉은사의 여름 불교교육 특강에 강사로 나섭니다. 니까여로 읽는 반야심경의 저자 이중표 교수는 오늘 24일 오전 10시 봉은사 보우당에서 특강에 나서서 초기 불교 이야기 등을 전할 예정입니다. 서울 봉은사와 불광출판사가 여름 휴가와 방학을 맞은 대중을 위해 마련한 불교계 베스트셀러 작가 초청 특강은 지난 18일 경내 보우당에서 조금 특별한 불교 이야기의 저자인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자연 스님의 중국 불교 특강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중표 교수에 이어 부처님의 부자 수업의 저자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25일 부처님은 왜 돈을 많이 벌라고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이어 26일에는 다시 중앙승가대 교수 자연 스님이 무릎을 탁 치는 중국 불교 이야기를 강연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특강이 펼쳐집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가 신도 임원 워크숍을 열고 신행과 포교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법주사는 19일 법주사 경내 선불장에서 신도 임원 워크숍을 열고 자유토론과 전각순례, 신도 임원 교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워크숍에서는 박경숙 수석부회장 등 6명이 신행단체장 임명장을 수여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신도 임원들에게 법주사 신도들의 대표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법주사의 발전에 적극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이 올해 안에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6.13 지방선거 이후 잠잠했던 개헌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개헌 추진에 소극적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개헌 문제는 올 하반기 국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권 초부터 개헌론을 주도했던 문재인 정부. 하지만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목표로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이 무산되면서 개헌론은 급격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재연절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이 연내 개헌을 화두로 던진 뒤 개헌론은 다시 불붙었습니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당의 대표적 개헌론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지난주 BBS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을 위한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요구가 살아있는 한 개헌의 동력은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당의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 개헌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경청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리고 또 상대방의 입장도 잘 봐가면서 꼭 개헌이 성공할 수 있도록 결단해 줘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여당 출신의 전현직 국회 수장의 바람과는 달리 여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6.13 지방선거 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방선거를 개헌투표와 연계하자며 적극적이었던 여당은 한 발 빼는 모습이고 오히려 야당이 연내 개헌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생개혁입법이 시급한 상황에서 개헌 논의가 자칫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고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BBS와의 통화에서 권력구조 부분에서 여야의 간극이 커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내 개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여당이 개헌론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1년 동안에 여야 간에 지금 합의를 계속 논의를 해서 상당한 지금 개헌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지금 성안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이러한 개헌이라고 하는 그런 국민적인 여망을 꼭 수용을 해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연내 개헌과 선거제도의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여당이라며 비판했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등의 시대적 과제를 담은 새 헌법의 탄생에는
여권의 대승적 결단이 가장 절실해 보입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불자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19번째 순서로 동국대 총장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장 등을 역임한 송석구 삼성 꿈장학재단 이사장을 홍진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1940년 대전에서 태어나 이제 세수 80을 바라보는 송석구 삼성 꿈장학재단 이사장. 송 이사장은 동국대를 비롯해 동덕여대와 가천의대 등 모두 3개 대학의 총장을 지냈습니다. 또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제 출연으로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장학재단 이사장 소임은 교수와 총장 등을 역임한 송 이사장의 경력에 딱 들어맞아 보였습니다. 인성교육과 장학교육을 함께한다 하는 특성이 있어서 우리 불교의 보살행위랄까 봉사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 저는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평생 많은 공직을 거쳐온 송 이사장 인생의 8알은 동국대로 채워져 있는 듯 했습니다. 특히 동국대 총장 시절 불자들의 후원에다 불교 방송 등 각계의 협력이 합쳐져서 탄생된 동국대 일산병원은 최대 업적으로 평가됩니다. 그 500억은 순전히 불교인들이 동국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주신 돈이고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바로 일산에 동국대학 병원을 짓게 됐고 불교 방송에서도 그 당시 많은 것을 애써 주셨습니다. 동국대에 입학해 모교 교수를 거쳐 직선제로 총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생 역정 한가운데에는 늘 불교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신행생활과 신심 속에서 송 이사장은 불교는 곧 자신의 생명이었다고 단언합니다. 저는 불교가 저의 생명이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부처님의 은혜 아니면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부처님의 은혜는 제가 한 23년을 매일 화계사에서 108참회를 하고 1년에 몇 번씩은 내가 3000배를 하고 이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금강산매 경론을 인용한 그의 좌우명은 마음입니다. 뜻을 새겨 들으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 없다. 뜻을 이해하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마음은 본래 하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모든 것은 다 헛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해하면은 마음은 다 하나가 아닙니까? 영원한 동국인이라고 자부하는 송석구 이사장은 동국대의 발전이 곧 한국 불교의 발전이라며 독립대학에 대한 불자들의 후원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직원이 재단 운영비 등 수억 원을 가로챘다가 자체 감사에 적발돼 재단이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재단 직원 A씨가 지난 2014년부터 4년여 동안 운영비 수억 원을 부정회계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재단은 횡령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당사자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켰고 횡령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당사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내부 조사를 거쳐 명확한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촛불 집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합니다. 서울시 역사문화재과는 촛불 시민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를 목적으로 전문가 용역의뢰 공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도서관은 남북하나재단과 함께 오늘 25일 저녁 7시 동대문 메가박스에서 2018 소통영화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소통공간 프로젝트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대불련 출신의 불자 영화 감독으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로 잘 알려진 진모영 감독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 올드 마린보이가 상영됩니다. 전국 12개 국립대학교 박물관에 소장 유물을 전시하는 설악에서 한라까지의 삶의 이야기가 오늘 24일 오후 2시 강릉 원주대 박물관에서 개막됩니다. 전시회는 강릉 원주대 박물관을 시작으로 부산대 박물관, 제주대 박물관으로 이어집니다. 순회전은 강원 설악에서 영남을 지나 호남, 제주에 이르는 의식주 관련 전통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른 지역의 유물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정부와 조계종이 불교 문화 정책을 둘러싸고 소통 부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최근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불교계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불교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그동안 자연공원 내 각종 규제로 인해 전통사찰의 종교 활동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어서 전향적인 공원 정책 개선을 요청해왔지만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조계종과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21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